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 AI 책임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세션을 맡은 경상국립대 행정학과의 은종환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제 프로그램에는 세 개의 발표와 두 명의 토론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명의 발표자는 이제 학회에 미리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다행히 이제 토론자 두 분께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는 성균관대 장진 선생님의 재생에너지 사회 연대 경제에 관한 연구 공동체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하나만 할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장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세션 제목이 AI랑 지속 가능한 공동체인데 지금 상황상 공동체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신에 최대한 소상히 또 잘 설명드려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발표 내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이제 유의미한 연구 발표를 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뭐 AI 책임성은 토론자 분께서 적절히 보완해 주시면 연구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론자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멀리 미국 텍사스 대에서 김미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11시 50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 3개를 전제로 했을 때 80분이고 저희는 좀 자유롭게 충분히 논의하고 일찍 마치면 일찍 마치는 걸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듣기 위해서 일단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발표를 듣고 토론자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방금 바로 시작할까요, 사진? 예, 예, 방금 인사드린 장진입니다.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사회연대 경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좀 지속적인 하나의 과제이자 숙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엮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좀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게 또 그러면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이제 그 여주 구양리의 햇빛 쏟은 마을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단을 출범하면서 또 굉장한 좀 정책적인 어느 정도 신드롬을 일으켰다라는 평가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이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한 그런 연구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제 다들 이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그 지형적인 특성상 결국에는 비수도권 혹은 농촌, 어촌에 있는 그런 평야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주의 구양리 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농촌이고요. 또 하나의 그 햇빛 연금으로 지금 불리는 신안의 경우도 그 염전을 이제 대폭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오히려 지역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농지로 사용하는 혹은 염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지를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용도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 시스템이 위축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소외 혹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외부 기업, 민간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발전을 주도하다 보니 외부 자본이 지역에 유입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리고 현재 주민의 100%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사회연대 경제가 같이 결합된다면은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속 요인을 여기서 보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이 형성과 지속 요인을 보려고 하는가는 이제 뒤에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설명에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지금 이제 법제화를 하려고 국회에서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윤보다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사회적 경제 혹은 연대 경제와 중첩된다라는 의견이 제도적으로 있고요. OECD와 ILO에서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동일한데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문제를 삼았었지만, 또 학계에서는 이 세 개가 교집합적인 측면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동일하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지역의 범주에서 봤을 때는 지역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그 명목상의 참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회 연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혹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이제 환경적 가치까지 창출을 해내는 그런 이제 그 효과도 있다라는 선행 연구의 이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말씀을 짧게만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이제 협동조합형 혹은 뭐 펀드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발전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발전 수익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제 연결이 되는 지점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준다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론으로서 공동체를 한번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연대 경제에서 결국에 모든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어떤 과정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떤 과정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지를 좀 실증적으로 다뤘던 연구가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한국적 맥락에서 다뤄보자는 의미에서 공동체 형성 과정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ABCD 이론, 그 지역 자산 기반 이론을 보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농촌, 비수도권,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역의 기존의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ABCD 이론에 따르면은 외부 자원이 아니라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결핍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 자원을 축적하고 주민의 협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양리 사례의 핵심 분석 틀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RVB 이론이라고 하는 자원 기반 관점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 리소스 베이스 뷰입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원래 주로 쓰는, 경제학 경영학에서 쓰는 이론입니다. 이제 조직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의 경쟁 우위를 설명하거나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논리를 설명할 때도 이 해당 이론이 사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이 결국엔 기반이 되어야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토지 그리고 발전기 시설을 위한 재정 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세부적인 요소를 이제 만들어 봤고요. 사회자본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데 오스트롬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회자본이 그 지역의 집단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축적된 사회자본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할 때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연대 그리고 협력으로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역의 한 자원으로서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ABCD 이론에서 살짝 벗어난 범주의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인데요. 어, 이 재생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이제 기피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뭔가 지역을 뭔가 망가뜨리고 지역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한 과정으로서 이 사업을 채택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까가 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체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소속 집단의 정체성이 개인의 어떤 행동,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이론인데 이제 재난 관련 연구에서 보면은 그 이 사회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재난이나 지역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경로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채택했는가, 혹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기로 인식을 해서 주민을 주도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가. 이 구조로서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 지방 소멸에 놓여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틀은 말씀드린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 위기 인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틀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연구의 핵심 대상지가 여주 구양리 햇빛 쏟은 마을인데요. 이제 여주에 있지만 그 구양리를 가보시면 진짜 완전 농촌입니다. 그 버스도 2시간씩 다녀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 햇빛둘에 이제 그 햇빛마을 그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모두가 거기에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소유, 운영, 그리고 수익에 대한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이 이제 주민들한테 모두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재밌는 점은 수익 전액을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한다는 점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현재 벤치마킹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 이슈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 원래는 단일 사례 연구가 아니라 비교 사례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신안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복합적인 시사점을 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신안과의 인터뷰가 아직까지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단일 사례 연구로서 일단 여주 구양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뒤에 그 신안과 한번 비교를 함으로써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비구조와 인터뷰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주민들이 고령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뭔가 시간 정해놓고 질문을 따닥따닥 정해서 질문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야 됐기 때문에 비구조와 인터뷰를 채택한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농번기철이어서 이장님이 좀 자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 뭔가 좀 끊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보완해서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경제 자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장님과 2차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토지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초기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연대 경제의 실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했는데요. 실제로 3,500평의 그 농지를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마을 창고나 체육 부지, 주차장 등을 이제 지역 공동 자산을 이제 활용해서 총 1메가와트 정도의 생산량을 발전량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6억 7천만 원인데 실제 마을의 돈은 1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90%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융자를 받아서 저리대출로서 지금 이제 현재도 이제 지금 거치를 하고 이제 또 상환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결국에는 이 경제자본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이 경제적 자본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사회 자본인데요. 농촌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사회 자본이 꽤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년간 이제 농업 그리고 명절도 항상 함께 지내고 마을 축제도 꽤 자주 있었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과 또 청년 농부들이 꽤 많이 또 친한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특히 주민들 간의 인터뷰를 했을 때 이장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그 칭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업 전부터 이장의 그 리더십에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불만보다는 뭔가 믿고 의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체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 동기만으로는 설명 부족한 것이 이 사회 자본으로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장의 리더십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집단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장기간 축적된 마을에서의 그 사회 자본으로서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인터뷰에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주민 그 이장이나 어떤 임원들 간의 독단적인 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그 실제로 이장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모든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에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연대 경제에 어느 정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미저축 정신이라는 게 구양리 마을에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쌀이 없는 집안에 그 쌀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정신이 과거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발생된 수익을 우리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 매일 다 같이 점심 먹고 이제 문화예술 활동 같이 가고 단체 여행 그 무료로 가고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되지 않았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이 이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도 했지만 또 이 수익 배분 방식을 공동체 재투자 방식으로 변화한 데 있어서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연대 경제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이제 사회자본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위기 인식인데요. 요거는 사실 좀 그 의외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 마을 공동체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방 소멸과 플러스로 기후 위기에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후 위기가 농촌이 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덥고요. 계속 더워지는 걸 느끼고 있고 수확량의 변화를 하니까 이 기후 위기가 확실히 심각하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가 돼서 우리 지역에도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된다면은 외부 자원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외부 자본이 유입되기 그 외부 자본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과정으로 연결된 것으로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BCD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의 그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자체가 뭔가 좀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탐색적이어서 뭔가 좀 자세하게 뭔가 양적인 요인으로서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경제 자본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집단 행동으로서 사회 자본이 어우러짐으로써 이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사회연대 경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자본이 기존적으로 이용됐던 것을 사회연대 경제에서 한번 활용을 했다는 점에서도 좀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위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가 지역의 주민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무언가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양리가 결국에는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이 경제 자본과 사회 자본을 통해서 그리고 위기 인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금융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사회연대 금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연계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확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에너지 단가의 그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단가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그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엔 구양리에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두 지역에 와 가지고 이제 보고 직접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직접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 사업의 이익과 위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주민들의 인식을 함양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결국엔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부족한 연구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발표를 아주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토론자가 아주 이제 재미있는 또 토론을 해줄 거라고 기대되는데요. 여기 이제 페이지에 적힌 순서대로 김인태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인태라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 이 주제 물론 저는 저희 팀에서도 이제 햇빛 소득 마을이라는 그 주제로 제 기억으로 아마 지난달 아니면 올해 초에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되게 시의적절하고 적실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논문이 완성이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논문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요 몇 가지 좀 오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예, 그러면은 양껏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물론 저는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이지만
개인적인 연구자로서 저도 지역의 사회자본에 대해서 나름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건설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 제가 페이지를 이제 저도 꼼꼼히 읽어보려고 해서 아무래도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무엇보다도 이 연구자들의 야심이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 제목일 겁니다. 근데 해피소득마을 공동체 형성이라고 제목이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제 사례 수준인 거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 연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건 어쩌면 재생에너지 사회연대 공동체 형성 지속 및 과정 연구가 사실 제목으로 적합한 연구 제목이 아닌가. 지금 부제에는 이미 구형 해피소득 마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연구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적시성 있는 주제를 빠르게 캐치하고 이제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연구는 이게 연구 논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하고자 하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의 사회자본을 아까 언급하실 때 이제 이게 이론적 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ABCD 이론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게 비슷한 공동체가 특정한 쇠락해 가거나 아니면 특정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저도 석사 과정 때 보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회자본을 언급하실 때 나왔던 오스트롬이 만들었던 물론 두 분이지만 어떤 오스트롬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IAD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보통 제도 분석 드릴이 많이 쓰이기도 해요. 저 또한 이제 2017년에 이제 연구를 보조했던 연구에서 관악구 뭐 난곡동에서 임차인 대표 회의가 이제 서울시의 뭐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려내고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이렇게 형성해 내는지에 대한 이걸 분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닌 자원, 그 다음에 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의 노력,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노력 이런 내용을 이제 오스트롬의 IAD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그 논문 그건 제목은 이제 그 최지민 박사님이 2017년에 썼고 지방자치학회보에 실린 논문입니다. 거기에 뭐 텃밭 가꾸기 정도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그 논문이 제가 보기에는 참고할 만한 또 다른 경쟁적인 이제 이론적 분석틀로서 또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만약 리뷰어를 했으면은 그 논문이 IAD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는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단일 사례 연구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되게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사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해서 적지 않게 인터뷰를 제외한다면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연희군은 이미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 이 해피소득 마을로 디벨롭이 됐고 이것이 더 잘 돼가는 과정을 포착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물론 사례 연구지만 인과 추정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섞여 있어요, 이게. 이미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뭐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냐, 과연? 뭐 그랬을 때 과연 저도 아무래도 고민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구영리 마을 또한 해피소득 마을을 신청을 했고 아마 신청한 마을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황이 비슷한데 신청해서 탈락한 마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례 연구 비교 케이스로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게 성공 사례라고 해서 너무 빨리 논문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대조군을 준비해서 좀 더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구조화 인터뷰라고 했고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자분들께서 혹시 IRB 승인을 받았는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 또한 특히 고령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뭐 심적인 부담, 정서적인 부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미 수년 전부터 2015년, 16년부터 이미 연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는 실제로 지방자치학회 같은 데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뭐 사후적으로라도 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무리 비구조화된 인터뷰라고 해도 기본적인 질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구조화 인터뷰를 해봤지만 기본적인 인터뷰는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혹시 길어져서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
그 구양리 지역 현황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그 수정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도나 그림 같은 거를 보통 넣어주거든요, 사례연구에서는. 그래서 이걸 논문으로 내실 때는 이 구양리의 뭐 지도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양리에는 111세대의 가구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그 건조하게 기술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사례연구는 구양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깊이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양리에 111가구가 사는데 그 가구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어떻게 되며 지금 60대로 뭐 고령자라고 구성되는데 사실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예,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 마을의 현황을 좀 더 기술해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 페이지마다 적어서 예, 그리고 여기 지역 사회자본에 대한 그 공동체 형성 지속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소셜 캐피탈 자체에 대한 연구도 했고 이제 커뮤니티 소셜 캐피탈 자체에 대한 양적 연구도 수행을 해 왔는데요. 근데 그 연구 사실 개념이 되게 모호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소셜 캐피탈을 아까 쓰셨을 때도 뭐 콜먼도 있고 퍼트넘도 있고 그 계보가 각기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퍼트넘의 계보를 따랐을 때 따라서 뭐 주민 뭐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인 시빅 어페어스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연구에서 지역 사회자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히 어떤 사회자본 학자의 계보를 따르는지 이론적으로 명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회자본의 어떤 차원의 그 개념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지까지 명확히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페이지부터 보완이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크리티컬한 거긴 합니다만 저는 그 사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그 농번기라 사례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오늘 발표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이분이 굉장히 키 플레이어여서일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이른바 인터뷰가 어쩌면 포화에 이를 때까지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의 대상자의 의견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장님의 지금 발언과 노력이 많이 드러났는데 사실 이게 ABCD 모형에서 포섭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이 이장님은 적어도 이 논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분은 적어도 정책 선도자 정도의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ABCD에서는 이런 행위자, 특히 엄청나게 혁신적인 역할을 하거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행위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IAD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이 행위자, 이장님이라는 이 중요한 행위자에 대해서 그걸 포섭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정책적 시사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구영리 케이스는 이미 잘 되고 있는 마을이 해피소득 마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걸 전국으로 확산을 시킨다. 특히 이 마을에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 자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단적으로만 정책적 시사점을 뽑아낸다 그러면 어쩌면 이미 공동체가 번성한 마을을 구영리 마을의 우수 확산 케이스로 삼아서 그쪽으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쩌면 잘하고 있는 곳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이 나올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이제 어쩌면 되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일 수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공동체가 만약에 이제 많이 와해된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네, 긴 토론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토론까지 듣고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김미선 교수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코멘트를 드리기 이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행정학자가 아니고 저는 정치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패널에서도 제가 발표한 패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드리는 서제스천이나 어떤 커멘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저건 기본인데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해서 제가 제3의 이 시각으로 시선으로 서제스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행정학과 행정학 이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정말 그 로컬 레벨의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런 서제스천이라든지 그런 시사점들을 도출해내는 이런 연구 방법과 이 어프로치를 보면서 정말 많이 감명을 받고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해 주신 내용도 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미있는 연구 퍼블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앞서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저랑 겹치는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양리 마을은 원래 이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석세스풀 할 수밖에 없는 이미 프리데스틴드 된 그 석세스풀 팩터가 있었다. 라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라면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원래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인과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지원을 했으나 탈락된 그런 사례와 비교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 같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좀 무지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같이 시도는 해 봤는데 별로 이렇게 구형리보다 이렇게 성과가 별로 안 나고 흐지부지 된 조금 약간 실패된 사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 케이스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하셔서 보면 우리 지금 발표자분들께서 아이덴티파이 하신 그 세 가지 자본들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 팩터가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게 과연 구양리 마을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뭐를 갖다 줘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부분을 무마시키려면 또 다른 퀘스천이 드는 게 과연 구양리에서 밝혀진 이 세 가지의 그 팩터가 주어진다라면 다른 환경에서도 다른 마을에도 얼마나 확산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이게 그 어플리커빌리티와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정말 다른 모델에서도 이전에는 뭐 많이 부족했지만 이게 배양이 되면 정말 석세스풀하게 옮겨지는지 그런 그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좀 디스커션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겠지만 이 어프로치해서 어른분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더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조금 연구의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조금 회의적인 입장에 가지셨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뭐 좀 우려나 이런 조금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립적이라든지 좀 다양한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진 분들을 같이 인터뷰를 해서 보완을 해보면 조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스토리가 더욱더 강하게 그 어, 강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가 그 앞선 토론자분이랑 저랑 좀 겹치는 부분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머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시 한번 저의 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생에너지 사회 연대 경제 공동체 이 개념과 일반적인 앞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개념적으로 뭐가 그렇게 명확하게 다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그 디스팅션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공동 소유, 공동체 뭐 재투자 뭐 이런 것이 아마 핵심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 개념의 차이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 공동체와 일반 주민 참여형 그 사업과의 개념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 그 논문에서 지금 핵심으로 보고 계시는 게 공동체 형성 및 지속이 지금 포커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인데 이 개념이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저는 약간 뚜렷하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게 공동체 형성과 지속이라는 것이 이 컨텍스트에서 뭐를 의미하는 걸까? 태양광 사업을 계속 석세스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계속 민주적으로 이어나가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 뭐 아니면은 이런 공동체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와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적인 솔리데리티를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걸 말을 하는 건지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건지 약간 개념이 이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자본, 사회자본, 지역 위기 인식 뭐 이런 그 요인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세 가지가 어떻게 이런 모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지금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앞서서 이론적 틀을 제시할 때 케이스 스터디 앞서서 그 인과 메커니즘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각 세계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그 이론을 한번 짚어주시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사례 연구에 어떤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어떤 과학적인 면을 좀 보완하시면은 아주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이나 뭐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사실 또 제가 아직 석사 과정생이기 때문에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한데요. 사실은 어, 이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미 논의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제목은 후보지가 정말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도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더 적시성 있는 제목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장님과 사무장님은 이제 그게 됐는데 문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할 때 이제 뭔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은데요. 그 주민분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또 추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 연구 윤리에 맞춰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회자본의 개념적 모호함 이 부분을 제가 좀 고려를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부르디웨의 논리 그리고 콜먼 그리고 이제 푸트넘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지역 사회자본으로 본다면은 어떤 계보로 따라가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좀 적시성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주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잘 되고 있는 사례인 건데 그래서 저도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례 혹은 유사한 사례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례로서 신안을 이제 보려 했었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잘 뭔가 잘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미 말씀 주신 대로 언론에서 이미 많이 각광을 받아서 더 이상의 인터뷰는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제가 연구자로서 또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 사례로서 얘기를 또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과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제가 이론적으로 너무 이제 내용상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메커니즘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되는 지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좀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의견이나 코멘트 하고 싶으신 분 계신지요? 아, 예, 예. 네네. 김인태 박사님.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새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구영리 이장님이 뭐 정책 선도자다, 팔러시 앙트리프리너다 이런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모델을 수립하고 내가 이걸 집행을 시켰다.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은 지금 마을에는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장님이 한 것도 있지만 사무장님이 한 것도 있고 여길 떠났던 사람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좀 인터뷰 대상자가 좀 아무래도 다채롭게, 그리고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건 공동체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사실 연구할 때 저도 굉장히 어 그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낙관적으로 보면 되게 따뜻하고 서로가 믿어주고 도와주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모닥불을 두고서 둘러 앉아 있어요. 근데 다 모닥불을 바라보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그렇게 되게 배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길 뚫고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뭐 아까 어, 어,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협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인근 같은 마을에 사는데 협동조합 구성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모두가 수혜를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이웃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넓혀서, 대상자를 넓혀서 좀 더 내용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사장님이 이장님 동창이시랍니다. 그러셔가지고 예, 동창이셔가지고 이제 마을에 사셨던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햇빛 솟은 마을을 추진할 때 뭔가 친구로서 혹은 이제 정부의 이제 그 관료로서 이제 와서 좀 많이 의견을 듣고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또 더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점점 지위가 더 높아지고 계셔서 예,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예, 내가 그 사람 만나봐서 아는데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만, 예, 예.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인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지역 소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론 부분에 어떤 시사점에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지역 소멸의 문제를 많이 이제 체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필하고 싶으면은 앞서 이제 던진 화두를 끝까지 이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될 만한 마을에서 될 만한 걸 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 발표에서는 경제자본, 사회자본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제 사회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나 상호작용의 내용을 좀 면밀하게 서술하시면은 더 이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이제 김인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학에서는 집단 사고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어두운 면도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 사회자본이 있으면 성공하겠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교 집단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좀 어두운 면을 좀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어떤 기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혹시 플로어에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갑자기 손을 드는 한영이 보여서 제가 눈을 돌렸는데 아니네요. 예. 예. 그러면 발표자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 하시고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부족한 연구입니다. 왜냐면은 또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석사 과정이다 보니까 연구의 경험이 많진 않고 주로 이제 양적 연구에만 초점을 두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질적 연구를 접근해 본 거여서 뭔가 좀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또 오늘 또 이제 토론자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제 교수님과 이 학생으로서 뭔가 또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또 잘 제가 숙지하고 공부해서 더 좋은 연구로 이제 더 좋은 논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주신 우리 플로 여러분들께도 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세션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